자, 정확히 말하면 유전의 뜻이 뭐니? 유전. 유전. 응? 이제 우리가 정확한 단어, 용어를 정확하게 정리하고 가자. 그래야지 이제 이게 연결되는 개념을 연결됐을 때 비슷비슷한 단어들이 용어들이 나왔을 때 안 헷갈린단 말이야. 자, 유전은 부모의 형질이 자손에게 전달되는 과정을 유전이라고 그래. 알지? 그러면 형질은 뭘까? 그렇지. 형질은 개체가 갖는 특징이야. 즉 겉으로 드러나는 외적인 특징도 되지만 드러나지 않는 내적인 특징이 있어. 뭐 예를 들어 우리 혈액형이라든가 아니면 유전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질환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근데 그러면 그 개체 특징이 전부 다 자손에게 전달될까? 아니지. 그 개체 특징 중에서 자, 이게 이제 형질의 개체 특징이고 그 중에서 이 특징 두 가지야. 바로 뭐냐면은 유전자에 의해 결정이 되는 특징이 있어. 맞지? 그래서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특징이 얘가 전달이 되는 거야. 그러면 개체 특징 중에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이 안 되는 특징이 있다. 바로 환경에 의해서 자, 결정이 되는 특징이 있어. 그래서 환경에 의해서 어떤 특징들이 변해.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획득 형질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내가 운동을 많이 했으면 근육이 우락부락해지겠지. 그치? 자, 특정 우리 뭐 기관을 이제 어떤 많이 사용하면 손을 많이 썼어. 오른팔이 더 길어지겠지. 이런 식으로 어떤 환경에 의해서 형질이 결정이 됐다면 그건 획득 형질이고, 자, 이 획득 형질은 유전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어떤 걸 얘기하냐면은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되는 특징이 어떤 방식으로 이 결정이 되고 어떻게 전달이 될까 이렇게 되고, 그럼 전달되잖아. 그럼 이 전달되는 방식을 뭐라고 부른다? 응? 자, 형질이 자손에게 전달되는 방식. 응? 형질이 자손에게 전달되는 방식. 그러니까 유전자가 자손에게 어떻게 전달이 돼? 생식. 그게 이제 생식이야, 생식. 그래서 생식이라는 거는 유전자가 자손에게 전달되는 방식, 형질이 전달되는 방식이 생식이고, 자, 이때 암수 구분이 없는 것을 무성생식. 자, 암수 구분이 있는 게 유성생식. 보통 무성생식은 단세포 생명체라든가 식물들이 많이 하지. 단세포 생명체라든가 식물들. 이런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그래서 식물 같은 경우는 유성생식, 무성생식 다 해. 그래서 교배에 의해서도 만들어지기로 하지만은, 자, 아니면 접합해가지고서 이제 만든 거.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바나나 같은 경우는 무성생식이야. 그래서 모든 바나나의 유전자는 다 똑같아. 그러니까 그 유전자가 똑같으니까 어떻게 될까? 유전적 다양성이 떨어지지. 그러니까 형질이 다양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어떤 특정 질병, 뭐 곰팡이라든가 이런 질병이 굉장히 약하다는 거지. 그래서 바나나가 이제 어떤 곰팡이에서 질병이 생겨서 그 바나나 품종이 다 멸종이 돼, 다. 그러고 나서 그러면 다시 또 새로운 품종 개발해서 그런 식으로. 우리 지금 먹고 있는 바나나도 아마
조만간 다 없어질 거야. 그럼 또 새로운 바나나 또 어떻게 또 찾아서 만들어서 또 먹겠지? 바로 이제 이런 것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기본적인 용어부터 확실하게 좀 구분 좀 하고 가야 돼. 알지?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유성생식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제 할 거야. 그래서 유성생식 할 때는 세포 분열이 염색체의 수가 반으로 줄어드는 감수 분열 또는 이걸 생식세포 분열 이렇게 얘기하겠지. 자, 그럼 이제 유전은 부모의 형질이 자손에 있는데 그 형질 중에서도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형질이야. 그럼 자손에게는 유전자가 전달이 된다는 거잖아. 그럼 유전자가 뭐냐고. 유전자, 영어로 진이야, 진. 그렇죠? 그래서 유전자는 영어로는 우리가 진이라고 그래, 진. 진. 그 유전자는 뭐냐?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DNA의 특정 부위. DNA 자체가 유전자가 아니야. 자, DNA의 특정 부위, 절편이라고 그래. 영어로 이제 우리가 세그먼트라고 그래. 세그먼트라고 하는데. 자, DNA는 두 개 가닥이 이렇게 이중 나선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죠? 요런 식으로. 자, 요렇게 해서 이제 두 개 이중 나선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특정 부위니까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유전자라고 우리가 한다면, 얘를 유전자, 자, 예를 들어서 원이라고 하잔 말이야. 그러면 이번에는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유전자가 돼요. 그래서 여기를 유전자 2라고 해보잔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특정 부위가 유전자가 되는 거지. 유전자. 그렇지? 자, 그랬을 때, 그러면 이 DNA는 말이야. 결국 뭐냐? 무수히 많은 유전자들의 집합체가 된다. 맞니? 그치? 그래서 무수히 많은 유전자들의 집합체이기 때문에 이 DNA를 다르게 표현하면은 뭐라 부르냐면은 유전체라고 부른다. 용어. 그래서 유전체. 뭐다? DNA가 유전체다. 그치? 자, 그러면 이제 여기가 유전자고 여기가 유전자예요. 그럼 여기는 DNA지만 유전자가 있어 없어? 없지. 그럼 이 부분을 뭐라고 할까요? 정크 DNA라고 불러. 그래서 정크 DNA는 DNA 중에서 유전자가 없는 DNA를 정크 DNA라고 그래. 정크 DNA. 그래서 유전자와 유전자 사이에는 이러한 정크 DNA들로 이제 연결되어 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겠지. 자, 그랬을 때, 그럼 이 유전자는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거든. 자, 유전 정보예요. 유전 정보는 누구의 정보예요? 유전 정보는 어떤 정보가 유전 정보냐고. 그 봐, 지금 기본 개념 용어들이 이제 헷갈리잖아. 그럼 그와 관련된 연결된 내용들이 다 헷갈리는 수밖에 없어. 항상. 자, 유전 정보는 누구의 정보예요? 자, 생명체를 구성하고 있는 물질 중에서 자, 주된 구성 물질이고 우리 몸의 여러 가지 물질 대사에 관여하는 효소의 주된 성분 물질이고 우리 몸에 방어 작용을 하는 자, 항체나 우리 몸에 조절 작용하는 호르몬이라든가 이러한 자, 굉장히 많은 생명 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물질. 뭐지? 단백질. 그래서 유전 정보는 바로 단백질의 정보란 말이에요. 알겠니? 그래서 유전 정보는 단백질의 정보야. 그래서 만약 이 유전 정보, 유전자 부분이 잘못되면 어떻게 돼요? 잘못된 단백질이 합성이 되거나 또는 그 단백질이 만들어지지 않거나
맞지? 자, 그걸 뭐라고 그래? 돌연변이. 돌연변이. 그걸 돌연변이라고 그래. 자, 그래서 단백질의 정보고, 그 단백질은, 자, 구성하고 있는 기본 단위체가 뭐지? 아미노산. 자, 20종류의 아미노산이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펩타이드 결합으로 연결되어 있죠. 그치? 그럼 펩타이드 결합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단백질의 정보는 바로 아미노산의 배열 순서에 대한 정보예요. 자, 이 아미노산의 배열 순서가 왜 중요하냐? 아미노산이 펩타이드 결합을 연결하고, 자, 거기 펩타이드 결합 사이에서 수소 결합으로 이렇게 나성 구조가 되고 병풍 구조가 돼. 꼬이거나. 그러면서 이게 꼬이면서 나성 구조가 되면서 결사슬이 있지. 아미노산 보면은 우리 방금 전에 우리 아미노산 했잖아. 그래서 COH하고 NH2가 있고, 그래서 얘네들이 펩타이드 결합 형성하면서 수소 결합하고 나머지 이 부분이 결사슬. 그러면 이 결사슬 간에도, 자, 이게 꼬이고 접히다 보면은 결사슬끼리 서로 가까이 붙어버리면 이 결사슬 간에 인력이라든가 결합이 나타나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결사슬 간의 인력과 결합에 의해서 단백질이 더욱더 꼬이고 접히면서 입체적인 구조가 되는 거야. 입체적인 구조가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아미노산의 배열 순서가 왜 중요하냐? 바로 단백질의 입체 구조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단백질의 입체 구조에 의해서 어떻게 돼? 그 기능이 나타나게 된단 말이야.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모양을 이룰 수도 있고, 머리카락이라든가 또 효소의 기능을 가지게 된 입체 구조를 갖게 되고, 뭐 자, 백신이라든가 아니 항체라든가 호르몬의 입체 구조의 모양이 나오게 된단 말이야. 배열 순서에 의해서. 그래서 이 아미노산의 배열 순서에 대한 정보가 바로 유전 정보야. 근데 이 아미노산의 배열 순서에 대한 정보는, 자, A, T, C, G. 그치? DNA 4개 염기잖아요. 여기에서 3개의 염기가 뭘 이룬다? 3염기 조합이 되면서, 자, 유전 구원의 형태로 암호화되어 있다라는 거야. 맞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염기들의 순서가 결국은 아미노산의 배열 순서가 되고, 그것이 바로 단백질의 정보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유전자 원이 얘가 작동을 해. 자, 이 작동할 때는 어떻게 돼? 리보솜이 리보솜이다. RNA가 달라붙으면서, 자, 메신저 RNA가 달라붙으면서 요 유전 정보를 복사를 한단 말이야. 전사. 그러면 RNA가 떨어져 나와서 리보솜으로 간 다음에 이 작동하게 되면서 리보솜에서 뭐가 만들어져요? 단백질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단백질 원이 합성이 돼. 자, 이 단백질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어떤 효소다. 그러면 그 효소에 의한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작용이 나타나겠지? 이 단백질이, 자, 예를 들어서 뭐 항체야. 그러면 그 항체에 의해서 작용이 일어나겠지? 이거 호르몬이야. 그러면 호르몬의 작용이 일어나겠지? 아니면 얘가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물질이야. 손톱이나 발톱이야. 그러면 이제 머리카락이야. 그러면 이제 나오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생명활동에 관여하고 조절한단 말이야. 자, 이게 바로 유전자입니다. 그래서 한 개의 유전자는 한 개 단백질의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알겠니? 바로 이렇게. 그래서 단백질을 합성했어. 그래서 합성해서 얘가 형질로 나타난대요. 자, 이 과정을 뭐라고 한다? 유전자가 발현이 됐다는 거예요. 발현은 작동해서 나타난 거야.
그래서 유전자가 발현한 것은 뭐다? 그 유전자가 가지고 있는 단백질이 합성이 되는 걸 유전자의 발현이라고 그래. 이제 바로 이제 이런 식으로 자 되어 있어. 기본 용어 잘 정리 좀 해. 자, DNA는 이중 가닥입니다. 자, 한 개의 가닥이 뭐야? 폴리뉴클레오타이드예요. 그래서 두 개의 가닥, 두 개의 폴리뉴클레오타이드가 자, 서로 꼬여 있는 이중 나선 구조지. 그치? 그래서 이렇게 되고, 자, 이 DNA가 자, 세포핵 안에 있으면은 무슨 세포? 진핵. 세포질에 있으면은 원핵. 진핵, 원핵. 그래서 세균은 진핵이야, 원핵이야? 원핵. 우리가 진균이라고 하는 것들, 자, 곰팡 이런 것들이 바로 진핵이고, 그러니까는 박테리아라든가 대장균 이런 것도 원핵이고, 그래서 원핵 세포의 DNA는 세포질에서 자, 플라스미드라는 고리 형태거나 아니면 이렇게 풀려있는 형태로 존재한다. 자, 근데 이제 우린 지금부터 이제 진핵 기준으로 갈 거야. 자, 진핵 세포 기준으로. 알죠? 자, DNA는 두 가지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요. 존재일까? 자, 기본적으로 DNA는 자, 세포액 안에 있습니다. 세포 분열이라는 것이 있잖아. 그치? 자, 세포 분열. 그러면 세포 분열은 세포수가 늘어나는 거야. 그래서 세포 분열의 목적은 두 가지야. 크게. 세포의 몸을, 세포수를 늘리는 목적으로 세포 분열이 일어나는 게 있어. 또는 그 세포에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생명체가 성장기가 있잖아. 성장기 동안에는 세포수가 늘어나야 되고, 자, 성장기가 끝나면 그 몸을 유지해야 되니까 세포수를 일정히 유지해야 돼. 그래서 죽은 세포 대신 새로운 세포가 만들어져야 되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이제 체세포 분열이라고 그래. 자, 두 번째 세포 분열은 뭐야? 유성 생식하기 위해서 뭐니? 생식세포를 만들어야 되겠지. 그래서 생세포 분열이야. 그래서 크게 체세포 분열과 생세포 분열이고, 자, 체세포는 유전이 되니 안 되니? 안 됩니다. 유전이 되는 건 생세포예요. 그래서 체세포에서 돌연변이 일어나더라도 이 돌연변이는 유전되지 않습니다. 자, 생세포에서 돌연변이가 일어나야 돼. 그래야지 그 돌연변이 유전자가 자손에게 전달되는 거야. 자, 어쨌든 간에 이 체세포 분열, 생세포 분열이 있어. 그러면 모든 세포가 세포 분열을 항상 그냥 매 시간마다 세포 분열 하냐? 아니야. 기본적으로 세포 분열이 있으면은 이거를 이제 세포 분열이라는 걸 우리가 분열기라고 그래. 분열기. 그러면 세포 분열을 하지 않을 때를 우리는 뭐냐면은 휴지기라고 그래. 휴지기. 그래서 이 휴지기에 때는 자, 세포 분열이 일어나지 않아요. 알지? 자, 대신 세포 분열이 일어나지 않지만 이때는 세포 분열을 준비하는 기간이야. 자, 왜냐면 똑같은 세포 하나 더 만들어야 돼. 그러면 세포 분열하는데 필요한 물질들을 만들어줘야겠지. 그래서 우리가 이 휴지기라는 거는 세포 분열을 준비하는 과정. 하지만 분열은 일어나지 않아. 알지? 그래서 휴지기, 분열기 이렇게 이제 된다. 그랬을 때 DNA는 세포액 안에 존재하는데 얘네들이 휴지기 상태냐 분열기 상태에 따라서 얘네 DNA의 형태가 조금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휴지기에서는 염색사의 형태로 존재하고
분열기에서는 염색체의 형태로 존재한다. 그래서 염색사로 존재할 거니 염색체로 존재할 거니.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자, 염색사는 말 그대로 DNA가 누구랑 달라붙냐면 히스톤 단백질하고 결합되어 있는 형태. 그래서 이 히스톤 단백질이 있으면 이렇게 DNA가 이런 식으로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해가지고서 이제 되어 있다가, 자, 분열기 염색체 형태야. 왜냐면 분열기에서는 자, DNA가 복제가 되고 분열기에서 분리가 된단 말이에요. 자, 복제되고 분리가 되는 과정에서 DNA에 손실이 나타나요. 또는 손상이 나타나요. 자, 그러면 염색체, 아니, DNA가 유전체잖아. 유전자들 있잖아. 그 얘네들이 손상이 나타나면 그 유전자에 손상이 생기는 거야. 그럼 그것이 이제 뭐 돌연변이라든가 어떤 특정 유전자가 작동을 못하게 하거나, 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되겠지. 그래서 이 유전 정보를 안전하게 복사를 해서 이제 세포 분열하는데 똑같이 나누려면 결국은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우리가 이렇게 넓은 면에 붙었다가 떼어낼 때 잘못하면 막 찢어지거나 막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DNA가 이렇게 하나가 있다가 한쪽 가닥이 이렇게 복제가 되잖아. 복제되는 과정이 이제 다시 이제 분열할 때 어떻게 돼? 이게 쪼개지거든. 두 개 세포로 이제 들어가야 되니까. 자, 이렇게 넓은 면에서 만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할 때 DNA에 결손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 복제가 되는 과정에서도 DNA끼리 서로 만나는 요 면적을 줄여야 되겠지. 그래서 이 염색사가 응축이 되는 거예요. 자, 어떤 식으로 응축이 되냐면 히스톤 단백질이 이렇게 모여. 자, 모여서 DNA가 이렇게 실로 감은 것처럼 돌돌돌 말린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돼서 얘를 뉴클레오솜이라고 그래요. 뉴클레오솜. 그래서 이 뉴클레오솜들이 만들어지고 이 뉴클레오솜들이 모여서 얘네들이 모여서 있잖아. 폴리뉴클레오솜을 만들어요. 자, 이 폴리뉴클레오솜이 바로 염색 분체.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동온체라는 물질이 있고, 자, 요런 식으로 응축된 이런 식의, 자, 요렇게 됐을 때 얘네가 폴리뉴클레오솜이에요. 그럼 요 부위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뉴클레오솜들이 모여서 자, 폴리뉴클레오솜이 되고 해서 얘가 염색 분체가 되는 거야. 자, 여기 염색 분체가 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염색체 형태로 되니까, 자, 여기만 딱 여기만 딱 끊어주면 돼. 그냥 이렇게 붙었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DNA 결손이 어떻게 돼? 최소가 되는 거야. 바로 이런 식으로. 그래서 DNA는 휴지기에서는 염색사 형태로 편안하게 있다가, 자, 세포 분열기에 들어가게 되면은, 자, 바로, 정확히 말하면 전기 전에 강기에서 염색체 형태로 이런 식으로 이제 염색 분체 형태로 존재하다가 전기에서 이제 염색체, 그의 중기에서 이제 염색체가 관찰이 잘 되고, 이제 이런 식의 과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염색사가 응축이 돼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자, 염색체고, 이때 염색 분체들을 연결시키는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그래? 동원체라고 한다. 자, 이게 바로 뒤에 이제 그림 있어. 뒤에 보면 그림 나와. 바로 나오지. 그래서 바로 이제 요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염색체는 DNA와 히스톤 단백질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뉴클레오솜이 수백만 개. 자, 이 뉴클레오솜이 수백만 개가 연결해서 응축된 막대 모양이야. 알지? 막대 모양이고, 그래서 이 막대 모양 얘를 우리는 폴리뉴클레오솜. 자, 폴리뉴클레오솜이 바로 뭐다? 염색 분체.
그래서 염색 분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되고, 이때, 자, 특히 세포 분열기에서 중기에서 우리가 염색하는 시약을 떨어뜨려. 그랬을 때 염색 시약에 의해서 염색이 된다고 그래서 염색체라고 부른다. 자, 됐습니까? 뒤에 그림 나오죠? 그림 잘 보고. 그래서 요 그림 보고 판단 잘해야 돼. 어? 아니, 바로, 그리고, 잠깐만. 그 다음, 그 밑에 그림 있잖아. 바로 밑에. 자. 자, 여기가 뭐다? 뉴클레오서. 그래서 히스톤 단백질에 DNA 그 실처럼 연결돼 있어. 그래서 얘네들이 수백만 개 모여가지고서 이제 염색체 형태로 존재하고, 자, 그 중에서 DNA가 이렇게 되어 있죠. 자, 특정 부위를 우리 유전자라고 부릅니다. 자, 여기 유전자가 되겠죠. 그럼 그 사이를 뭐라고 그래? 정크 DNA, 유전자 없는 부분. 그래서 이게 이제 특정 부위 유전자. 여기 염기서열. 그래서 얘네들이 염기서열이 바로 뭐야? 자, 암호화된 정보가 되죠. 그치? 암호화된 정보. 그래서 세 개의 DNA, 세 개의 염기를 뭐라고 그래? 삼염기 조합. 자, mRNA의 세 개의 염기를 뭐라고 한다? 코돈. 코돈. 자, 그리고 RNA에는, 자, mRNA 말고도, 자, 트랜스퍼 RNA라는 것이 있어. 자, 그럼 그 트랜스퍼 RNA의 세 개의 염기를 안티코돈. 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 어쨌든. 그래서 염색체, 자, 왜 염색체 형태로 존재하냐. 염색체는 세포 분열에서 DNA의 손상을 막기 위해서. 있지? 그래서 그리고, 자, 정확하게 이게 반으로 딱 쪼개지기 쉽게끔 되어 있지? 그래서 딸세포, 즉 자손세포한테 유전 물질을 정확하게 분배하기 위해서고. 자, 그리고, 자, 자, 요 세 번째 특징 꼭 기억해요. 유전자는 염색체 특정 위치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렇게 염색체 요렇게 얘기를 할 거야. 자, 여기가 유전자야. 자, 여기가 A라는 유전자가 있어요. 그런데 이쪽에도 똑같은 A라는 유전자를 가져요. 맞지? 바로 요런 식으로. 그럼 여기가 B라는 유전자가 있어. 그러면 그 반대편에도 어떻게 돼? 같은 위치에 B라는 유전자가 있어. 알겠니? 바로 요런 식으로. 그래서 요렇게 돼서 이제 요렇게 되고, 그리고 나서 얘네들이 이제 복제가 되면서 여기서 A 만들어지고 A 만들고 B 만들고 B 만들어지고 이제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유전자는 염색체의 어떤 특정 위치에 놓여진다. 알지? 그 때문에 나중에 이제 우리가 다인자 유전하게 되면 보통 이제 요렇게 2개 정도까지 괜찮은데, 다인자 유전은 여기가 A, B, C, D, E 이렇게 가버려. 유전자가 막 4개, 5개가 막 나와. 그래서 얘네들이 어떤 식으로 조합이 돼가지고 어떤 식으로 나올 건지 막 조합의 수, 경우의 수가 막 나오고, 그래서 굉장히 복잡해지는 거야. 거기에다 또 가계도가 들어가. 가계도 문제. 근데 가계도 문제에서는 유전자가 어떤 한 개의 형질을 관여하는 유전자면 상관없어요. 우리가 가진 대표 혈액형 있잖아요. 자, 아들이 AB야. 근데 엄마는, 자, A옵니다. 그 아빠는, BO 또는
BB가 돼야겠죠. 그치? 자, 이런 건 괜찮아. 알겠지? 이런 건 괜찮아. 근데 이거가 두 개도 괜찮아? 뭐 우리가 이제 둥글고 황색인 완두콩, 뭐 주름지고 녹색 완두콩은 이미 중학교 때 했던 거니까 2개짜리. 근데 이제 여기가 3개가 들어가. 4개가 들어가. 그 가계도로 해야 돼. 근데 또 웃긴 거 뭔 줄 알아? 성염색체 유전자가 있냐? 상염색체 있냐? 근데 어떤 건 성이고 어떤 건 상이 2개가 다 있어. 다 집어넣어. 그럼 또 성염색체 유전, 상염색체 유전 딱 구분해줘야 돼. 그래서 유전이 어려운 거야, 이게. 그래서 유전이 어려운 거야. 그래서 수능에서 유전은 그래서 무조건 버리고 간다고 해. 버리고 가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유전 킬러는 그냥 버리고 간다. 이런 식으로. 쉬운 문제 안 내요. 어? 요즘은 쉬운 문제가 없어요. 아, 시험 문제도 있지. 그런데 진짜 유전 문제에서 킬러 문제는 아예 손도 못 댄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생명은 죽어라고 해도 2등급은 받을 수 있지만 1등급은 하늘에서 별 따기다. 왜? 1등급은 그 유전 문제를 풀어야 되거든. 그럼 그 완전히 고인물, 애들만 풀 수 있는 거거든. 그래서 막 그런 거 있어. 자, 어쨌든 간에 그래. 그래서 있잖아, 유전자는 염색체 특정 위치에 존재합니다. 꼭 기억해요. 왜냐면 이걸 가지고서 뒤에 이제 우리 계속 얘기할 거니까. 이제 자, 그래서 다시 이제 좀 자세하게 나왔지. 자, 분열 중에 세포 분열기에는 세포 핵에 염색체가 이렇게 됐어. 그래서 여기 동원체가 있고, 그래서 얘네들 각각 염색분체. 그래서 폴리뉴클레오솜. 자, 그래서 이 특정 부위를 풀어봤더니, 오우, 뭐야 이거? 뉴클레오솜이 이제 있지. 이제 이게 뉴클레오솜이고요. 그래서 여기 히스톤 단백질에 DNA가 이제 우리 실로 돌돌돌 마른 것처럼 공 뭉텅이에다가 돌돌돌 마른 것처럼 자 되어 있고, 그래서 이 DNA를 쫙 풀어봤더니 이중 나선 구조가 이렇게 되는데, 여기가 유전자 1, 유전자 2, 유전자가 아닌 부분을 뭐라고 한다? 정크 DNA. 여기가 정크야, 정크. 우리 정크 푸드. 그래서 정크 DNA라고 해서 정크랑 쓸모 없다는 얘기인데, 실제로 정크 DNA가 쓸모 없는 건 아니야. 존재하는 것은 무조건 그 역할이나 이유가 있어. 그래서 정크 DNA도 중요해. 왜냐면 얘가 없으면 유전자 1하고 2가 붙었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어느 순간에 유전자 1과 2에서 일부가 서로 겹쳐지거나, 그치? 또는 이제 얘네들이 복제가 되는 과정에서 어떻게 돼요? 떨어지면서 손실이 나올 수 있죠. 근데 이렇게 정크와 DNA에서 복제되는 과정에 여기에서 손실이 일어나도 유전자는 멀쩡하잖아요. 그리고 이 유전자 1과 2가 서로 겹치지 않게끔 만들어주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얘도 존재 이유를 가지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바로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여기에는 자 염기 서열들이 있고, 이 염기 서열들이 아미노산의 배열 순서, 그 배열 순서에 의해서 단백질의 입체 구조, 모양, 기능이 결정이 된다. 그치? 그래서 우리가 유전자 돌연변이는 뭐냐면, 여기에서 염기 서열에 이상이 생기는 거야. 이상이 발생하게 되면은 그냥 딴 거 없어. 그냥 염기 한 개만 바뀌면 돼. 그럼 그것이 바로 뭐냐면 유전자 돌연변이라고 해. 바로 이런 것들. 바로 이제 이렇게 되고, 자 복제되는 과정은 이게 쫙 풀려. 그러니까 이 나선 형태 이렇게 풀려. 이렇게 풀리면서 여기에서 복제되고. 맞지?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RNA가 전사하는 과정에서 마찬가지로 이 나선이 풀리면서 여기에 이제 어떻게 돼? 이런 식으로 mRNA가 만들어지면서 전사가 일어나는 과정이고. 그렇죠? 그래서 DNA 이중 가닥이 풀어지는 것은 복제하거나 전사되는 과정에서 이제 풀어진다. 하지만 그게 아닌 이상은 이렇게 이중 나선 구조로 되어 있다. 자, 이제 우리 사람의 염색체에 대해서 가보자. 자, 유성생식은 암수의 구분이 있는 거야. 그래서
유전자를 받을 때 반은 아빠한테, 반은 엄마한테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빠한테도 받고 엄마한테도 받아야 돼. 그래서 염색체는 어떻게 됐냐면은 두 개의 염색체가 쌍을 이루고 있다. 그게 바로 상동 염색체라는 뜻이야. 알지? 그래서 상동 염색체라는 건 뭐냐? 두 개가 한 쌍을 이룬다는 거야. 그러면 그 두 개 중에서 하나는 부로부터 받고 하나는 모로부터 받는 거야. 그래서 부하고 모로부터 받았다. 라는 거고. 그래서 부와 모를 받아서 한 쌍의 형태로 있는 것을 우리는 상동 염색체라고 그래. 그치?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제 이렇게 되고, 그러면 총 46개의 염색체가 있고, 자, 얘네들이, 자, 쌍을 이루니까 총 몇 쌍이 돼? 23쌍의 상동 염색체가 존재하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23쌍의 상동 염색체인데, 자, 그 중에서 22쌍과, 자, 우리가 한 쌍을 나눌 거야. 그치? 그래서 요 한 쌍은 바로 성의 구분이에요. 그래서 얘를 성을 구분하는 이 한 쌍을 바로 성염색체라고 그래. 그렇지? 그러면 요 22쌍은 성의 구분과 상관없지. 자, 성의 구분과 상관없다는 얘기는 아빠든 엄마든 똑같은 크기와 모양을 갖는다. 맞죠? 그래서 요 22쌍을 뭐라 하냐면은, 자, 성의 구분하고 상관없기 때문에 크기와 모양이 같다라는 거야. 근데 성염색체는 성을 구분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크기와 모양이 차이가 난다라는 거야. 알지? 그래서 크기와 모양이 같으면서 성의 구분이 없어 얘를 상염색체라고 한다. 자, 사람의 염색체는 23쌍의 상동 염색체로 이루어져 있고, 자, 그 중에서 크기와 모양이 같은 22쌍의 상염색체, 크기와 모양이 서로 다른 한 쌍의 성염색체로 이루어져 있다. 알지? 바로 이제 이렇게 되고, 그랬을 때, 자, 이 한 쌍 중에 그러니까 두 개가 한 쌍을 이루고 있잖아. 그 두 개 중에 하나는 부로부터, 하나는 모로부터 받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아빠로부터 받는 염색체 수는 23개. 맞니? 자, 엄마로부터 받는 것은 22개. 23개. 그치? 자, 그 중에서 23개 중에 22개가 상, 자, 나머지 한 개가 성입니다. 그쵸? 그러면 아빠로부터 받을 수 있는 성염색체는 뭐예요? X 또는 Y고요. 엄마한테 받을 수 있는 성염색체는 X만이에요. 알지? 그래서 요렇게 해가지고서 수정이 되면은 딸이 태어나고, 요렇게 해서 수정이 되면은 아들이 태어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바로 요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 사람의 염색체는, 자, 요렇게 이루어져 있다. 됐습니까? 상동이라는 거는 보통 이제 우리가 얘기했죠. 크기와 모양이 같은 염색체를 상동이라고 보통 많이 얘기하거든. 근데 성염색체는 크기와, X하고 Y는 크기하고 모양이 완전히 달라. Y가 되게 작아. 그러면은 이 X하고 Y 성염색체는 상동이 아니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 근데 상동이라는 정확한 의미는 유성생식을 얘기해요. 그러니까는 한 쌍이면 한 개는, 두 개 한 쌍을 이루잖아? 그러니까 하나는 아빠로부터, 하나는 엄마로부터 유성생식을 통해서 받았다라는 뜻이 바로 상동이라는 얘기야. 알지? 바로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다. 됐니? 찍어.
어씨, 내일 아침 7시에 일어나야 되는데. 8시 반까지 가려면 8시에 집에 나와야 되니까, 어씨, 오늘 가자마자 일찍 자야겠다. 학교에서 수업하기 진짜 한 20년 만에 학교에서 수업하는 건데. 20년 전에 부천, 학교 가르치셨어요? 어? 학교에 있으면 옛날에. 그러니까 나는, 드려 이제, 내가 꿈이 나는 그거였어. 내가 이제 그 석사, 박사 대학원을 진학한 이유가 나는 이제 학교, 대학에서 이제 교수 활동하려고, 교수로. 근데 이제 그게 그런 거야. 우리나라는 참 그게 외국에 비해서 그런 게 여건이 좀 안 좋잖아. 봐봐. 남자가 석사 마치고 박사 학위를 하게 돼 보통 20대 중반 후반, 20대 후반이거든. 근데 지금은 이제 결혼 시기가 늦어졌지만 엄마 아빠 결혼 몇 살 때 하셨니? 서른 초반? 그치? 그러니까 보통 그때 또는 이제 나 때는 보통 20대 후반에서 30대 요 사이에 30대 초반 요 사이에 되게 결혼 많이 했어. 그러나 이제 박사 과정 때 결혼했거든. 내가 29에 박사 학위 때 난 29에 결혼했거든. 그러니까 생각해봐. 결혼했으면 나 혼자 살면 상관없는데 결혼했으니까 뭐 와이프도 이제 똑같이 박사 과정이었거든. 그러니까 그거 이제 먹고 살아야 되잖아.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알바로 이제 학원을 한 거야. 알바로. 근데 어느 날 이제 이게 그래서 주 이틀 하다가 주 3일, 주 4일 그러다가 이제 전임으로. 그래서 이제 알바가 이제 직업으로 바뀐 거지. 그러면서 딱 생각했지. 대학에서 애들 가르치는 학원에서 애들 가르치는 거 똑같은데 이왕이면 애들 좋은 대학 보내는 게 낫지 않겠냐. 막 그렇게 했어. 그래서 박사학위 때 대학에서 수업했고 대학에 4년간 뭐 일반학부터 시작해서 막 화학 수업했고 중학생, 고등학생 수업했고 대학생, 재수생 다 했지. 자, 얼마 전에 초등학생도 수업했지. 지금 초등학교 5학년 수업하잖아. 중학교가. 되게 재밌어. 애들 되게 예뻐, 귀여워. 죽겠어, 그냥. 아우, 요만한 애들이 그냥, 에이! 하면서. 되게 귀엽지. 그런데, 20년 전에 이제 그 논술 학원에 있었을 때, 그래서 이제 그 과학 논술 수업 해가지고 한 1년간 부천에 계남고. 그러고 나서 이번에 이제, 참, 재밌어. 이것저것 다 이제 유치원생만 가리키면 돼. 이제 초등학생도 가리키니까. 다 가르쳤지, 이제. 이제 수업할 때 제일 편한 게 대학 수업이야. 대학에서. 대학 강의가 제일 편해. 왜냐면 이제 어차피 우리 이제 중학교 수업은 내신, 고등학교 내신하고 입시잖아. 그게 이제 뭔가 그게 있어야 되니까. 근데 대학은 그게 아니거든. 그냥 내가 수업하다가 3시간 연강 3시간 수업이면 가서 1시간, 2시간 하고 30분 정도 됐을 때 오늘 일찍 끝날까요? 내가 문제 안 하네. 이거 맞추면 일찍 끝내줄게. 애들 막 맞추고 막. 몸이 아파서 막 조교한테 휴강이 하면 애들 되게 좋아하고 막. 왜냐면 걔네들 성적이 난 상관없잖아. 난 그냥 성적만 내기만 하면 되니까. 그냥 뭐 못 봤다고 하는 건 없으니까. 자, 어쨌든 그래. 자, 이제 저기 요거 구분이야. 잘 봐야 돼. 핵형과 핵상이라는 것이 있어. 핵형, 핵상. 알지? 자, 핵형이라는 건 뭐냐면은 염색체의 수 있지? 모양, 크기. 아니, 그러면 이걸 알려면은 실제로 염색체의 모양을 그림으로 그려야 되잖아. 그러니까 염색체를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핵형이야. 알지? 핵. 자, 염색체는 세포핵에 있잖아? 형태. 그러니까 세포핵에 있는 염색체의 형태를 표현하는 것이 바로, 자, 핵형입니다. 핵형.
그래서 원래 이제 우리가 염색체라는 것은 세포 분열 때 일어난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 핵형을 분석할 때는 염색체 관찰이 가장 잘 되는 분열기가 언제니? 중기. 그래서 중기 때 보통 핵형 분석을 많이 한다. 이제 그래서 염색체 수도 우리가 체크할 수 있고 모양이나 크기 등을 체크할 수가 있어요. 알지? 그러니까 이런 것은 우리가 핵형이라고 해. 핵형, 염색체 특징들, 외형적인 특징이죠. 외형적인 특징. 자, 핵형이라고 해. 핵형.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핵형은 있잖아. 그러니까 종마다 염색체 수가 다르다. 맞니? 맞기도 하고 다르기도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종에 따라서 염색체 수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또 같을 수도 있어. 알지? 그래서 염색체의 수는 종마다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 물론 같은 건 좀 드물고 대부분 달라. 하지만 같은 경우도 있어. 종마다, 생물 종마다 같은 경우도 있어. 하지만 염색체 수가 같아도 종이 다르면 무조건 뭐가 달라요? 핵형이 달라요. 그래서 핵형은 생물종에 따라 달라요. 그러니까 수는 같아도 모양이나 크기는 다르다는 거야, 무조건. 그리고 같은 종에서는 성별이 같으면 핵형이 동일하다. 왜? 성염색체가 같잖아요. 성별이 다르면 성염색체가 다르잖아. 그러니까 성염체 다르니까 핵형이 동일하다는 표현은 다르지. 맞지 않지. 그래서 핵형이 동일하다. 아, 성염색체까지도 동일하다는 거지. 성염색체가 같으니까. 자, 그래서 자, 우리는 이것을 이제 염색체 전체 모양을, 크기를, 수를 한꺼번에 다 놓고 이제 할 거야. 자, 그거를 이제 우리가 핵형 분석이라고 그래. 핵형 분석. 그 핵형 분석은 우리가 이제 생물의 핵형, 염색체 모양, 수, 크기를 조사를 하는 거야. 그래서 세포 분열기에 언제 중기에, 왜? 이 중기에서 염색체가 가장 잘 관찰이 되기 때문에. 알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알겠니? 근데 우리가 중기에서 세포를 봤을 때 염색체들이 이렇게 되어 있을까? 아니거든. 그러면, 자, 이게 랜덤하게 막 이제 돼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이제 우리가 얘를 이제 모양은 있잖아.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배열을 할 거야, 다시. 그래서 우리가 핵형 분석에서 이렇게 배열을 하잖아. 그럼 배열을 할 때, 일단, 무조건, 그러니까 성염색체를 뺀 나머지 상염색체의 배열은 크기 순으로 배열한다. 그러니까 1번 염색체가 제일 커. 제일 크잖아. 그 다음에 갈수록 어떻게 돼요? 크기가 작아집니다. 알겠니? 크기가 작아져요. 그래서 상염색체는 22번이 제일 작아요. 그래서 상염색체 배열은 크기 순으로 1번부터 22번까지 배열합니다. 크기가 가장 큰 것부터 시작해서. 알지? 그리고 나서 마지막 23번 자리는 무조건 뭐다? 성염색체를 배열한다. 자, 우리가 핵형 분석할 때 요 남자 핵형과 여자 핵형 분석할 거냐? 그럼 이 배열을 어떻게 할 거냐? 상염색체는 1번부터 가장 큰 거, 그래서 그 다음부터 크기가 작아지는 순서대로 해서 22번까지, 그리고 크기와 상관없이 마지막 23번 자리는 성염색체를 배열한다. 그렇죠? 배열하는 거, 배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배열하지. 그래서 성염색체는 남자, 여자 모두 다 2개씩 동일해요. 자, 그리고 크기와 모양이 똑같죠. 그렇지? 크기와 모양이 똑같아요. 아니, 조금 차이가 나요. 약간, 조금은 차이가 나지, 당연히. 왜냐면 반은 아빠, 반은 엄마한테 왔으니까.
그러니까 조금씩 차이가 나지만 대부분의 같은 자리에서는 자, 우리가 이제 거기에 어떤 형질을 결정하는 대립 유전자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거의 모양은, 크기나 모양은 같은 자리에 있는 염색체는 거의 같다라고 많이 봐. 아주 미묘하게 조금씩 차이가 나긴 해. 하지만 거의 같다고 보면 돼. 알지? 그리고 나서 여기가 XY잖아. Y 염색체가 X보다 작아요. 알겠니? 그래서 X가 Y보다 우월해. 진짜야. 그래서. 이런 게 있어. 그래서 XY는 남자지. 요게 이제 좀 더 유전자들이 많잖아. 얘는 유전자가 상대적으로 적으니까 뭔가 기능적인 면에서 조금은, 불완전하다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여성은 XX 똑같지? 똑같지? 그래서 여자의 핵형은 모든 쪽에서 다 이제 핵형이 어떻게 돼요? 서로 다 동일하다는 거야. 상동 염색체는 동일하다. 하지만 남자는 XY 다르다. 그래서 여기 다르기 때문에 모양이 작네. 그러니까 얘는 상동이 아니야. 상동이야. 알지? 상동은 유성생식을 뜻한다. 무조건.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상염색체나 성염색에서 핵형을 봤어. 그럼 우리가 이 핵형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뭘까? 일단은 성을 구분할 수 있잖아. 맞니? 그래서 자, 성을 구분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자, 우리가 딱 봤을 때, 자, 이렇게 하는데, 여기가 특정 부분이 잘려나갔어. 그럼 얘는 뭐야? 염색체 이상을 구분할 수가 있는 거야. 알지? 그래서 염색체 모양이 뭐 잘려나가는 거 결실, 아니면 좀 중복이 되는 것도 있고, 순서가 이제 꼭 바뀌는 역이라는 것도 있고요. 근데 13번 저런 건 Y 형태인가요? 뭐가? 염색체. 근데 YY는 없잖아. 저 약간 Y처럼 생긴 거죠. 13에 그렇지. 거의 비슷하지. 그러니까 어차피 얘하고 얘도 뭐 거의 차이 없잖아. 그러니까, X 뭐가? 여기는 X고 여기 Y잖아. 그 성염색체가 알고 있는 XY 구별 아니에요? 왜냐면은 XY는 성염색체야. 성염색체야. XY는 성염색체야. 그러니까 이게 여기가 X처럼 보이잖아. 얘는 이렇게 가서 이렇게 하면 Y처럼 보이잖아. 그래서 XY라고 하는 거야. 알지? 그래서 이게 종마다 이 모양이 조금 차이가 난다고. 그래서 뭐 Z 막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어. 다른 동물에서는, 종에서는. 자, 우리 사람은 XY입니다. XY. 그래서 바로 이제 이렇게 되고, 그래서 어떤 염색체 모양의 이상이라든가, 아니면 여기에서 이제 여기가 하나가 더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 얘는 염색체가 하나 더 많지. 그러면 47이 되는 거야. 그럼 염색체 수 이상이라든가. 그래서 우리는 요 핵형 분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뭐냐? 성별, 염색체 모양이나 수 이상, 돌연 변이를 확인할 수가 있다. 알지? 그래서 요걸 알 수 있는 거는 뭐냐면은 성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염색체, 자, 성별과 염색체 상의 이상 여부. 그래서 얘는 자, 염색체 모양 이상이 있어. 모양 이상이 있고 수 이상이 있어. 그래서 모양 이상에 의한 돌연변이, 수 이상에 의한 돌연변이를 확인할 수가 있다. 특히 수 이상 같은 경우는 뭐 다운 증후군이나 이런 것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좀 나이 들어서 뭐 둘째나 셋째 낳는 건 상관없는데 초산이 첫 애를 낳는 경우인데 나이가 뭐 30대 후반이나 40대 넘어가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요 유전자가 워낙 이제 세포 분열을 많이 하다 보니까 염색체나 유전자 자체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간에 이제 임신 때 중간에 어떻게 돼? 유전자 검사잖아. 그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바로 염색체 이상 검사하는 거야. 염색체 이상 검사하는 거야. 그거 많이 해.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염색체 모양 이상이나 수 이상을 알 수가 있어. 하지만 유전자에 의해서 나타나는 유전자 이상을 알 수가 없다라는 거야. 왜? 유전자 이상은 뭐냐? 자, 유전자 이상은 바로 염기 서열의 변화거든요. 염기 서열의 변화에 의한 이상이기 때문에 이 DNA에 있는 염색체 안에 막 꼬여 있는 그 DNA 염기 서열의 변화를 여기서는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전자 이상하려면은 실제로 DNA를 증폭하는 장치가 있고, 그래서 그 특정 DNA 유전자에서 DNA를 증폭시켜서 염기 서열을 다 비교하는 거야, 정상 유전자랑. 그래서 여기 몇 번째 염기가 잘못 들어왔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판단하는 거지. 그거는 핵형 분석으로는 알 수가 없다라는 거야. 이제 이런 식으로. 알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핵형 분석, 성별, 염색체 수 이상, 모양 이상을 확인할 수가 있다. 하지만 유전자에 의한 이상은 알 수가 없다. 알지? 자, 다음 이제 핵상이 있습니다. 핵상. 자, 핵형은 모양이라고 그랬죠. 핵상은요, 염색체 수입니다. 알겠지? 핵상은 염색체 수야. 자, 정확히 말하면은, 상대적인 수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떤 때는 이제 절대적인 수가 될 수도 있어. 그래서, 자, 세포 안에 들어있는 염색체의 상대적인 수를 나타내는 것이 핵상이야. 자, 우리가 상동이라고 하잖아. 상동이면 두 개가 한 쌍이지. 그거를 EN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사람은 EN이 46이야. 그러면 이건 뭐냐? 46개의 염색체가 있다는 얘기고요. 그럼 N이 얼마니? 23이지. 그러면은 23쌍이라는 얘기예요. 23쌍의 상동 염색체라는 뜻이에요. 알지? 바로 이제 요렇게 표현할 거야. 자,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유전 학할 때 일단 그림을 잘 봐야 된다. 알지? 자. 크기와 모양이 같지? 네, 그 위아래는 안 나와요. 위아래는 안 짧아요. 뭐가? 위아래로? 짤 필요 없어. 어차피 여기 동원체야. 동원체 있으니까. 그러니까 전체 모양 봐. 그치? 크기와 모양이 같으니까 n이 뭐니? 3이 되겠지. 그런데 거기에 한 쌍이잖아. 그래서 2n이 얼마가 돼? 6이 되죠. n이 3이니까. 자, 다시. 하나, 둘, 세 쌍이죠. 그러니까 n이 3이 돼요. 그러면은 2n은 얼마가 돼? 6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염색체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되는 거야. 맞지? 근데 이제 세포 복제가 일어나. 다시 말해서 DNA가 복제가 돼. 그러면 얘는 복제되기 전이야. 그 복제가 되면은, 자, 요런 식으로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이게 복제가 된 거야. 요렇게 복제가 됐어. 이게 복제된 거야. 알겠니? 아, 색깔을 이제 구분하자. 자, 여기다. 자, 요렇게 이게 복제가 됐어. 자, 요렇게 복제가 됐어. 알지? 자, 잘 봐. 자, 요렇게 복제가 됐어. 복제가 됐어. 자, 이번에는 요렇게 복제가 됐습니다. 그렇죠? 하나, 둘, 셋이기 때문에 n은 여전히 3이에요. 자, 그리고 2n 얼마가 돼요? 6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가닥해서 한 쌍을 이루든 두 가닥 해서 한 쌍을 이루든 정확히 말하면은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선생님 이거 어떻게 구분해요? 자, 잘 들어.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염색체는 기본적으로 뭐야? 여기 가운데 뭐가 있다고 그랬지? 동원체. 그리고 동원체를 중심으로 위, 아래 이렇게 돼 있다고 그랬어. 알지? 그러면 잘 들어요. 동원체의 개수가 누구의 개수다? 염색체 개수가 된다. 알지? 그러니까 뭘 보냐면 동원체를 봐. 자, 동원체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근데 여기 모양이 같지? 크기 모양 같지? 크기 모양 같지? 6개인데 얘가
2n이야. 알겠니? 그래서 n이 3이 되는 거야. 세 쌍.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야. 동원체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죠. 그치? 그리고 크기와 모양이 같은 게 쌍을 이루고 있죠. 그러니까 얘도 2n이 6이 되고요. n이 3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쌤, 얘랑 얘랑은 그럼 차이가 뭔데요? 이렇게 되면서 DNA가 복제가 된 거야. 다시 말해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자, 여기에서 일로 갈 때는 DNA의 상대량이 몇 배가 된다? 2배로 늘어났다. 알지? 자, 그래서 항상 기억해. 염색체 수는 뭘로 구분한다? 동원체 수. 알지? 동원체 수. 그리고 쌍을 이루고 있으면 2n. 자, 하나, 둘, 셋. 염색체 몇 개? 자, 근데 쌍을 이루고 있어요? 그럼 얘는 n이 3개예요. 그럼 얘는 쌍을 이루고 있지 않지? 자, 우리가 2n으로 표현하는 거는 바로 체세포야. 그래서 염색체 수를 표현할 때, 자, 2n으로 표현하면은 이게 바로 체세포의 염색체 수고요. n으로 표현하면은 이것이 바로 뭐야? 생식세포의 표현이야. n이잖아. 2n으로 표현 안 되죠. 그러니까 n으로밖에 표현 안 되지. 쌍이 없잖아. 그러니까 얘는 뭐야? 생식세포라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자, 일단 그림 보는 것부터. 나중에 그림이 되게 헷갈려. 문제 풀 때. 그림이 되게 헷갈려. 됐니? 자, 요거 이해돼? 요거 확실하게 이해해야 된다. 이해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잘 봐. 이게 두 개가 쌍을 이루고 있다고 그랬잖아. 그러면은 요렇게 반을 쪼개면 한 개는 누구한테 받은 거야? 아빠한테. 한 개는 엄마한테. 자, 이렇게 반 자르면 얘도 아빠한테, 얘도 엄마한테. 이렇게 반 쪼개면 아빠한테, 엄마한테 받은 거야. 그리고 나서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복제가 된 거예요. 자, 복제가 됐으니까 얘랑 얘랑은 유전 구성이 어떻게 돼요? 똑같겠죠? 얘도 복제가 된 거예요. 그럼 이렇게 유전 구성이 어떻게 돼요? 똑같겠지. 그치? 그러니까는 요것도 반 자르면 요것도 아빠한테 받은 유전자로 구성이 돼 있을 거야. 구성이 돼 있어. 여기는 엄마로부터 받은 유전자로 구성이 돼 있을 거야. 맞니? 복제가 돼도 똑같은 걸 복제하니까. 물론 복제될 때 잘못 복제되면 그게 바로 뭐야? 유전자 돌연변이야. 근데 그게 유전자 돌연변이가 없다면 어쨌든 간에 여기와 여기는 똑같아요. 자, 왜냐면 우리가 상동이라는 거는 쉽게 말해서 말 그대로 한 쌍이 있는 거야. 알겠니? 한 쌍이 있어.
자,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아빠로부터 받고요. 하나는 엄마로부터 받았을 거예요. 엄빠라고 하자. 우리가만. 알겠지? 그러면 아까 내가 그랬지. 그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는 아까 처음에 염색체에서 동일한 위치에 있다. 그래서 여기에 유전자가 있어. 자, 요 유전자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머리색이라고 해볼까? 머리색. 알지? 아니면은 직모 곱슬머리라고 해보자. 그래서 여기가 직모 유전자야. 그래서 우리 머리의 모양을 결정하는 유전자를 보자 말이야. 그러면 엄마는 직모야. 근데 아빠한테 자, 여기 요 자리 있지? 같은 위치 있지? 자, 여기에 있는 유전자는 만약 이것이 직모 유전자라고 한다면, 그치? 그래서 엄마한테 받은 유전자와 아빠한테 받은 유전자, 같은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있으면 상동 염색체에서는 같은 위치에 놓여집니다. 알지? 그런데 이번에는 아빠한테 받은 요 유전자가 곱슬 유전자야. 그 어쨌든 간에 요 자리는 뭘 결정해요? 머리카락을 결정하죠. 그치? 머리카락을 결정하는 거야. 머리카락을. 그래서 여기가 곱슬이야. 그러면 같은 형질을 결정하는, 자, 이게 이제 용어 때문에 그래, 이거. 자, 여기는 뭐냐? 자, 상동 염색체의 상에서 상동 염색체에서 같은 위치에, 같은 위치지? 같은 위치에서 같은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자, 직모를 라지 A라고 할게요. 자, 곱슬을 스몰 A라고 할게요. 알겠지? 그러면 이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는 지금 봐봐. 직모 유전자 라지 A가 있고요. 곱슬 유전자 스몰 A가 있을 거예요. 그치? 그러면은 요 라지 A, 스몰 A, 즉 직모 유전자와 곱슬 유전자를 뭐라고 부른다? 대립 유전자라고 부른다. 알겠지? 이게 바로 대립 유전자야. 대립 유전자. 그래서 상동 염색체의 같은 위치에서 같은 형질을 결정하는 서로 다른 유전자가 있다면, 이렇게 라지 A, 직모, 스몰 A, 곱슬. 그러면 라지 A와 스몰 A, 직모와 곱슬의 유전자는 서로 대립되는 유전자다. 대립 유전자라고 한다. 알지? 바로 이제 요렇게 이제 표현할 거야. 자, 그래서 라지 A의 A인데, 자, 이게 라지 A야. 그러면 당연히 엄마로부터 아빠로부터 이제 라지 A만 받았잖아. 그럼 당연히 어떻게 돼요? 직모가 나오겠죠. I는. 자, 스몰 A를 받았어요. 그래서 엄마한테도 스몰 A 받고요. 아빠한테도 스몰 A 받았어요. 그러면 그 태어난 아기는 곱슬일 거야. 근데 중요한 거는 라지 스몰 A야. 알지? 자, 라지 스몰 A인데 I는 직모야. 알겠지? 자, 그러면 요 라지 스몰 A가 바로 대립 유전자가 같이 왔잖아. 자, 그런데 이렇게 이 대립 유전자 중에서 어떤 유전자가 발현이 됐니?
라지 A가 발현됐지. 자, 발현된 유전자 있죠? 얘를 뭐라고 부르는지 알아? 우성. 우성 유전자로 그래. 근데 막 응. 그런 거 있잖아요. 직모도 있고 곱슬인데 반곱슬 그런 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다인자 유전이 들어가는 거야. 둘 다 발견됩니다. 아니, 둘 다 발현이 되는 게 아니라, 이 우리가 이제 지금 여기는 그냥 단순하게 대립 유전자에서 이제 그 인자가 라지 스물에 하나밖에 없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어떤 형질을 결정할 때 관여하는 대립 유전자가 이렇게 한 개만 있으면 상관없어요. 그런데 아까 완전 곱슬도 있고 완전 직모도 있고 나처럼 반곱슬도 있단 말이야. 그치? 그러면 그거는 뭐냐면 이제 뭐 중간 유전도 있을 수 있어. 중간 유전도 있을 수 있고. 근데 사람 같은 경우는 보통 중간 유전은 별로 없고 이 대립 유전자가 한 개가 아니라 두 개, 세 개가 관여할 수도 있어. 이걸 다인자 유전이라고 그래. 그게 가장 대표적인 다인자 우리 피부 색깔이. 피부 색깔 다 다르잖아. 그 단순히 희다 검다 이건 없잖아. 다양하잖아 피부 색깔이. 그치? 자, 검은색이라 하더라도 어떻게 되니? 인종에 따라서 그 색깔의 형태가 다 틀려요. 진하기도 다르고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여러 대립 유전자가 작용하는 게 다인자 유전이야. 그 우리가 지금 다인자 유전을 하기 전에 먼저 일단 기본적인 걸 먼저 체크해 놓고 가자는 거지. 기본적인 거 먼저 체크해 놓고 가자는 거지. 알겠지? 그래서 대립 유전자가 서로 만났어. 이렇게. 그래서 라지 스몰 A야. 그런데 태어난 아이가 직모예요. 그러면은 라지 A는 스몰 A랑 있을 때 얘가 우선적으로 나타나는 형질이지. 우성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때는 그래서 요 A가 우성이 되고요. 그러면 요 스몰 A는 뭐가 돼요? 이때는 우리가 열성이 되는 거야. 그래서 멘델의 유전 법칙에서 우열의 법칙이 나오게 되는 거야. 이제 이런 식으로 되고. 자, 라지입니다. 자, 라지 스몰 A예요. 자, 얘는 대립 유전자가 어떻게 돼요? 같은 유전자죠. 자, 얘는 서로 다른 유전자죠. 그래서 얘를 자, 동형이라고 해요. 얘는 다르잖아. 이형이라고 그래. 호모형이라고 그래. 얘를 헤테로형이라고 그래. 그래서 유전자 표현 방식 할 때 호모 유전자, 헤테로 유전자 이렇게 우리가 구분하는 거야. 자, 됐니? 그래서 이게 우리가 대립 유전자가 나오잖아. 그 대립 유전자는 무조건 자, 우리가 보통 요 헤테로형일 때는 우성과 열성으로 구분한다. 알겠지? 자, 일단 여기까지 이해됐네. 그래서 동형 접합, 이형 접합. 그러니까 여기는 어떻게 돼? 이형 접합이지. 자, 여기는 동형이 되지. 여기는 그렇지. 그래서 여기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 여기 대립 유전자, 여기도 여기 대립 유전자. 자, 여기에 만약 스몰 b가 있으면 대립 유전자가 있겠지.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이형과 동형이 있고. 그리고 자, 이러한 이형 접합일 때 나타나는 형질의 유전자를 뭐라고 한다? 우성. 나타나지 않는 형질은 열성. 알지? 자, 그러면 자, 이번에는 뭐냐? 자, 여기를 라지 A라고 할게요. 자, 여기를 스몰 A라고 할게요. 세포 분열이에요. 분열기야. 자, 그럼 어떻게 돼? 복제되니까 자, 요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뭐냐면 복제된 분체예요. 염색 분체란 말이야. 알겠니?
그러면 얘는 누구를 복제해? 얘를 복제하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무조건 뭐만 와야 된다? 라지 A만 와야 된다. 자, 얘는 누구를 복제하는 거야? 얘를 복제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무조건 누가 와야 된다? 스몰 a가 와야 된다. 여기에 라지 a가 오면 난리 납니다. 복제가 돌연변이에요. 복제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바로 요거야. 그래서 요거 구분 잘해야 돼. 자, 복제된 염색 분체는 원래 있는 염색 분체와 유전자형이 똑같아야 돼요. 알겠지? 같은 유전자를 복제하기 때문에. 알겠네. 그래서 한 개의 동원체에 한 개의 염색 분체가 있어. 쌍을 이루고 있는데. 그러니까 쌍을 이루고 있는데 쌍에서 한 개의 동원체에 한 개의 분체가 있으면 얘는 세포 분열이 아니고, 자, 두 개의 분체가 붙어 있으면 얘는 세포 분열 중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두 개의 분체 중에 한 개는 뭐다? 복제가 된다. 자, 그 복제가 됐다는 얘기는 유전자 구성이 어떻게 돼야 돼? 그렇지, 같다. 지금 내가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 왜냐면 뒤에 이제 우리 복잡하게 이제 분석해야 될 거야. 그러면 이걸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복잡하게 그림이 복잡하게 나왔을 때 안 헷갈리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 여기가 자 스몰 b입니다. 그럼 얘도 뭐가 돼야 돼? 이쪽도 스몰 b가 돼야 돼요. 자, 여기가 라지 b예요. 그럼 여기도 뭐가 돼야 돼요? 라지 b가 돼야 돼요. 알겠니? 쌍을 이루고 있어. 알지? 근데 쌍이 아니야. 한 개 동원체에 한 개 분체가 있어요. 그럼 얘는 뭐다? 생식세포란 얘기야. 알겠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빠, 알겠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은 여기가 엄마의 난자, 아빠의 정자, 그래서 N, 그래서 태어난 나는 EN. 스텔세포.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바로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거니까 구분 잘 해놓고 있어라. 자. 얘랑 얘랑은 붙을 수가 없지. 난자하고 정자하고. 그래서 아빠의 정자가 가서 이제 얘가 합쳐져야 이제 어떻게 돼? 수정란이 되고 체세포가 되는 거야. 그러면 거기서부터 이제 세포 분열해서 태아가 만들어지고. 맞죠?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을 표현 방법이 굉장히 중요한 거야. 이 표현법을 잘 봐야 돼. 표현법을. 자, 이걸 지금 이제 붙여놨잖아. 동원체로. 왜 복잡해지냐면은 이게 동원체로 붙여놓은 거 말고 이걸 또 분리시켜요. 분리시켜. 그래서 더 헷갈려요.